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코드번호 009540, 현재 시각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1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매출 구조나 이런 흐름상에서는 거의 조선업 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업종, 특히나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좋은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수주 소식도 좀 있었고요. 버뮤다 유럽 소재 선사와 7억 4,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천억 원 규모의 LNG선 4척을 수주했다라는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고, 2023년부터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응이 없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또 좋은 이야기가 또 있었죠. 좋은 이야기가 이런 부분들, 후판 가격이 인하. 후판 가격, 원래 이제 조선 배 만드는 이 철강 제품 있죠. 그 후판이라고 하는데, 그 후판의 가격이 1년에 2번 정도 해요. 철강회사하고 조선회사하고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데, 결국에 현대제철이 톤당 한 3만 원 정도씩 인하해 주는 쪽으로 지금 1분기가 아니죠. 전반기에 두 번,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협상을 2번 하는데, 전반기 협상이 아직까지 결판이 안 났다가 최근에 났어요. 근데 현대제철이 한 3만 원 정도를 인하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결판이 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조선업 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익성이나 수익성이 다소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지면 수익성이 조금이나마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실적, 그다음에 후판 가격의 인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오늘 주가의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행인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이제 또 9천억 정도의 수주를 또 LNG선을 또 따냈는데, 덕분에 지금 총 올해 이제 예상했었던 150억 달러인가요? 올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한 150억 달러의 수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 정도 달성했어요. 겨우 20% 정도. 이번에 수주하면서 20%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7월 30일이니까 거의 8월, 9월, 10월, 11월 하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남은 하반기에 얼마만큼 이제 수주 실적을 나타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주가 나와야 앞으로 2022년, 2023년, 4년, 5년, 6년 이 동안에 도크가 비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수주 실적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수주를 따내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주를 따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 목표했던 수준에 지금 20% 정도밖에 지금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급적으로 아예 그냥 이 종목 자체에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조선업종을 볼 때에는 향후 2년을 보고 앞서 2년을 봐야 된다. 왜냐면은 이전에 2년 전, 결국에 2018년도의 실적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올해 실적이 결정이 되는 거고, 올해 수주 실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2년 뒤에 수주 실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올해 어느 정도 수주를 해놔야 향후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카타르 LNG선 그 계약이 절실한 거고,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에 러시아라든지 모잠비크에서의 추가적인 LNG선 수주가 절실한 거예요. 여기서 따야 향후 2년 뒤에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20%밖에 못했잖아요. 올해 이제 목표했던 이 수주 목표액의 20% 정도밖에 지금 하지 못했다라는 거. 결국에 수주했다는 거는 좋은 건데, 수주했다는 거는 좋은 거지만, 이 여전히 올해 목표했던 그 수준의 20%밖에 안 된다는 건, 만약에 미달된다거나 올해 이제 수주 실적이 뚝 떨어지면 향후 2년 뒤에
이렇게 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목표했던 수주 목표액을 달성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57억 달러네요. 150억이 아니고 157억 달러. 7억 달러 꽤 큰 돈이죠. 157억 달러. 이 중에 지금 약 한 20% 정도, 7억 달러입니다. 7억 달러 정도고, 이 중에 한 20% 정도 이제 겨우 달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 추가적인 이런 그 목표액을 달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해주면 더 좋죠. 뭐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유가가 다시 뭐 70불, 80불 이렇게 간다면 해양 플랜트가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유가나 이런 것들도 좀 상승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후판 가격도 내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주 실적도 충분히 따낸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충분히 뭔가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대감을 미리 또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올해 수주 목표액을 채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 올 전반기 지금 지나는 동안에 20%밖에 못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 수주를 했다, 후판 가격을 내려줬다라고 해도 별로 주가에 뭐 큰 반응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목표했던 수주 금액만 채운다고 한다면 향후 2년 뒤에 대한 뭐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근심이나 이런 걱정을 상대적으로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보유의 관점이죠. 뭐 더 이상 뭐 크게 나빠질 것도 없는 것 같고,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수주 목표액만큼만 채워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전에 찍었던 거의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구간입니다. 뭐 실적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의 수주 실적이 올해의 실적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어떤 뭐 큰 이전처럼 뭐 20만원, 30만원대 이런 데에 상승이 가려면 해양 플랜트 수요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거 살아나지 않으면 결코 과거의 흐름, 과거의 주가 수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나 이런 큰 돈 되는 이런 산업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살아나려면 유가가 살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냥 업황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런 큰 박스권 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한 번씩 대규모 수주 이슈 나올 때마다 급등, 그러다가 이제 또 쉬어가고 급등, 쉬어가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실적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파이가 줄었고, 줄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는 뭐 46조씩 했었어요. 지금 15조죠. 그러니까 확 줄었어요. 매출 파이가 주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여력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예전처럼 가려면 매출의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이거 커지려면 해양 플랜트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유가가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출 뭐 15조, 16조에서는 항상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뭐 보유의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상승 추세고, 올라갔을 때는 뭐 1차적으로 10만원대 정도, 10만 2천원, 요 정도가 1차적인 저항대 겸 10만 2천원에서 10만 5천원대가 이전에 또 지지가 됐었던 구간이고, 기술적으로도 강한 지지가 됐었던 구간이고, 이번에 상승할 때도 돌파가 안 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 10만 2천원에서 10만 5천원 사이를 저항대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또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